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중태입니다. 밥을 주신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와서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라 굉장히 좀 짧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생산성본부에 3일짜리 교육이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시간을 해야지 겨우 사례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책에 있는 내용마다 얘기해도 보신 것처럼 몇 달이 지나간 내용이라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 트렌드 3개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변화 먼저 잠깐 보시죠. 굉장히 큰 변화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요. IT 쪽에서는 굉장히 급변하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모토로라 모바일의 강자가 지난 2, 3년 동안 2번이나 팔려나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5년 전에는 삼성이란 회사를 세계인이 몰랐지만 노키아는 다 알았어요. 세계 시장 휴대폰 50%가 노키아였습니다. 다 손에 노키아 폰을 갖고 다녔는데요. 그 노키아가 지난 2, 3년 동안 몰락을 거듭해서 8존이라는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삼성이 8존이라는 헐값에 팔려나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닌텐도 같은 회사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닌텐도 노키아가 혁신의 대명사였는데 아신 것처럼 지금은 다 주가가 바닥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MP3 들으면서 PMP를 동영상 보고 게임기가 갖고 싶은 게 희망상인데 지금은 딱 그게 없어졌죠. 아이들 뭐 대학생 노트북에 전자사전까지 정말 많은 제품을 갖고 다니는데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보급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 굉장히 느리게 대응하다가 일반 기업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제 동료 몇 명이 조정동에 있다가 묵가지로 갔는데 거기 왜 가 이 사람들아. 묵가지 엄청 성장 중이잖아. 아신 것처럼 불과 3, 4년 전에 서울시 지하철 타시면 지하철마다 묵가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마대짜리 담을 정도로 할아버지들이. 지금은 아예 무심코 쳐다없습니다. 그냥 산업 자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PMP, MP3,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등등 다 사라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 노키아가 단순히 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노키아 TMC라고 마산 자유무역단지에 회사가 있어요. 국내 최고 회사였습니다. 1인당 단위 면적당 생산량 1위, 매출 1위, 수출 1위였던 기업이었어요. 수출 1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기업입니다. 각종 지표를 갖고 있는 1200명이 연간 4조 원을 수출했어요. 매출 단위인 거예요. 우리나라 뭐 무슨 뮤지컬 산업 3,000억 얘기하는데 그런 10개 산업 규모를 불과 1000명이 했던 겁니다. 1200명 전부 1200명 다 실업자 됐고요. 공장 폐쇄됐습니다. 작년 5월 17일에 기사가 뜨죠. 여중생 14살 여중생 딸 목 졸라 죽이고 아내도 목 졸라 죽이고 자살합니다. 노키아 TMC 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0명 중에서 더 많은 월급은 고사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적은 월급으로라도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낮은 사람이. 마사에 없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펜텍 인수도 무산됐잖아요. 펜텍의 부품을 공급한 수만 개의 업체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또 실업자 신세입니다. 이런 일들이 IT업계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쫓아지 못하다 망해버린 겁니다. 인터넷 언제부터 썼어요? 질문 던지면 굉장히 착각들 많이 하세요. 2004년에 네이버에서 저 질문 던졌을 때는요. 거의 10년, 20년 전 얘기 들어간 건 많아죠.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하면 잘 몰라요. 2000년에 인터넷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메가피스가 일단 몇 명일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요. 2003, 4년이면은 젊은 아이들이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를 보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밥 먹은 사진을 올릴 때가 2004년입니다. 그 당시 인터넷 언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4년 전에 안 썼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설마 우리가 4년 인터넷 안 했었을까? 2000년에 메가피스가 일단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저때 몇 명이나 물어보면 1000만 명 정도 썼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2000년 당시 메가피스 가입자는 0명이에요. 저런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2000년에 우리나라 분명히 인터넷을 안 했어요. 2000년에 인터넷 안 되면 언제 인터넷 했냐? 그 다음에 2001년 말이 되면 메가패스 가입자 850만 가구, 5인 가족 단위 다 보급된 거죠. 582 사실. 2000년, 2001년에 포털 1위는 네이버가 아니었으면 네이버라는 사람 우리 국민은 몰랐어요. 2001년까지는요. 그때는 라이코스하고 야후의 싸움이었어요. 검은 게 검정태 왔다 갔다 하는. 2002년 겨울 지날 때야 네이버가 지식인 광고가 나옵니다. 네이버는 지식인으로 알려졌지 검색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2년 전에 기억하요 여러분? 히딩크 상태 월드컵 사진 뭘로 찍었어요? 2년 전에 당연히 폰카로 찍었죠. 턱 덮는 소리죠. 2000년 월드컵 당시 전 국민이 가졌던 휴대폰은 액정이 흑백이었어요. 폰카라는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칼라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휴대폰 2002년까지 휴대폰 액정이 흑백이었어요. 90년대가 아닙니다. 80년대가. 2000년에 인터넷 제로에서 2001년 말 되면 전국의 초수통신만 다 깔리죠. 그때 라이코스, 야후가 싸우죠. 2001년이는 그렇게 지나가죠. 2003년에는 네이버가 1등 되죠. 2004년 되면 싸이월드 민원 홈피 열풍이 불죠. 2005년 되면 구글이 상장 1년 만에 100조 이면서 전 세계 웹 2.0, 정부 2.0, 기업 2.0 열풍이 불죠. 2006년에 유튜브가 강타하면서 전 세계를 동영상 서비스로 빠뜨려 버리죠. 2007년에 트위터가 강타하면서 정보 공유 세대를 열어버리죠. 2008년에 페이스북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열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아이폰 3GS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스마트폰의 세계로 빠뜨리게 한 거죠. 여기 계신 사장 중에서 아이폰 3GS 사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폰 3GS. 갤럭시 1을 첫 번째로 샀다. 갤럭시 1. 네, 한 분 정도 계시네요.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IT 업계 종사자분이셨으면 전부 시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신 펜텍이라든지 PNP, MP3, 내비게이션 업체 사장님 됐다면은 전부 지금 폐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노키아도 폐업될 정도니까 중소기업 마켓도 없습니다. 다행인 건 여기 계신 분들이 IT 업계 쪽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네. 모바일 이렇게 바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모바일 IT 업계에 있었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이란 거예요. 처음에는 IT 업계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싸우죠?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온라인 뱅킹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홈쇼핑과 그리고 홈쇼핑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감을 이용할 수 있는 오감 IT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감을 다 씁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다 써요. 다 사례를 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 청각 검색 같은 게 얼마나 쓰시나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네이버 검색은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죠. 조건 예쁜데 조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모을 때 검색이 필요한데 네이버에다가 아내가 물어본 꽃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라일라이라고 꽃잎을 넣어줘야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꽃 이름이 뜨고요. 나무 인맥을 찍으면 나무 정보가 뜹니다. 와인 라벨을 찍으면 와인 정보가 떠요. 네이버 앱으로 와인 라벨을 찍으면 정보 뜹니다. 왼쪽인 건 네이버 뮤직 앱이죠. 여기 만약에 노래가 있다. 옛날에는 길거리 가다 노래가 나오면 전혀 이걸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게 무슨 노래일까 다시 듣고 싶은데. 무슨 처음 보는 팝송이 들려 나온다. 지금은 네이버 뮤직 앱이 있습니다. 청각 검색이 가능하죠. 보시면 한 2초 정도만 들리시면 가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뜹니다. 구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쭉 다 씁니다. 작년에 향기를 전송하는 기술이 성공을 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들 먹고 있는 반찬 냄새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조끼를 입으면 총을 맞으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촉각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게 됐는데요. 이런 시기에 앞으로 3년 이내 여러분들의 사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기술은 어떤 기술에서 나오냐? 음성인식 기술이에요. 음성인식 기술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음성인식 기술 쓰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전화를 걸거나 노래를 바꿀 때 말로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 중에 뭐 문자가 오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타겟 써서 운전 중이에요. 아니면 뭐 펜손으로 타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말로 이메일이나 답장하거나 이메일 답장 길잖아요. 말로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쓰시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놓을 것 같아요.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다들 하나라도 실습을 해보셔야만이 이게 머릿속에 하시면 자판이 필요하시죠. 예. 이 글자판에 보시면은 마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스페이스바 좌우에 있습니다.
마이크 아이콘이 안 보이신 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일 기호나 펜 모양이거나 이 설정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어 바퀴. 요거를 오른쪽에 조그맣게 마이크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있죠? 예.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좌판에 마이크 기호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강남에서 만나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자, 말을 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보시면은 글씨를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입력이 되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강남에서 만나요. 해보세요. 여러분 귀로만 들으시면 까먹습니다. 나중에. 잘 되시나요? 잘 되죠? 네. 음성 변경이 딱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기 노래로 바꾸면 이승기 노래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어폰 한번 팔딱 클릭해 주시면 돼요. 추운 겨울날에 잠금 해제하고 뭐 아이폰 눌러서 전화기, 전화 걸기 주소로 김씨 쭉쭉 올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어폰 딱 누르고 집하면 집으로 전화 걸어주고요. 다음 곡 하면 다음 곡 됩니다. 자, 그래서 음성 변경 기능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왜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하다고 얘기했나 그러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음성 입력이 가능해졌다는 건요.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냉장고 세탁기랑 얘기하실 거예요. 야, 냉장고 반찬 뭐 있어? 아, 주인이 우유밖에 없는데 유통기한 지났어요. 우유 사오세요라고 대답해준 냉장고랑 여러분들은 사실 거예요. 아, 반찬이 뭐 있냐고. 뚜껑도 닫혀서 몰라요. 그럼 뚜껑이라도 찍어봐. 그럼 뚜껑을 착하게 찍어서 보내줍니다. 벌써 나와 있는 냉장고들입니다. 이런 냉장고들이 판매 중이에요. 기계랑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때문에 실제로 기계랑 소통하는 실제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말에 아마존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Alexa. 자, 보세요. What does it do?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답을 드린 거니까요. Alexa, stop. We are. Alexa, 중간에 어떻게 Equals 하지? 3 teaspoons. Alexa, alarm off. 지금 보신 거 중간에 생각했는데요. 보시면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발해를 누가 세웠니? 대저형이 세웠어요. 몇 년에 세웠니? 몇 년에 세웠어요. 야, 63만 곱하기 7,300은 얼마야? 그건 뭐 이런 게 얼마입니다. 다 대답해 줍니다. 오늘 뉴스만 요약해서 보여줘. 리포트 대사가 뭐 총 맞았어요, 칼 맞았어요, 헬기가 추락했어요, 비행기 추락했어요. 내가 오늘 저기 대전 가는 날씨 어때? 대전은 날씨가 좀 흐리니까 우산 챙겨 가세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제품입니다. 작년 12월에 출시돼서 이제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대화 가능하면 지금 보신 정도 수준으로요. 그리고 나 쇼핑 리스트다가 저기 비닐램 넣어놔 하니까 비닐램 넣어놓고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의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기계들과 앞으로 냉장고, 세탁기 뭐 할지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CS2015나 2014 바로 이 음성을 이용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음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바일 세대면서 기계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해 줍니다. 동영상 좀 더 보시고 다음 걸 진행해 드릴게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공항용 기상기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들이죠. 우리가 공항용 기상기 산책하는데 입력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미분적분이든 방정식이든 바로 풀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쓰지. 야, 누가 저기 2의 x의 가로의 4분의 3의 루트 인테그랄 식만 어떻게 쓰겠어요? 만약에 아까 보신 뭐 저기 공장 얘기하시는데 공장 같은 경우 생전 처음 본 자동차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고치기 되게 힘들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걸 모바일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비가 가라는 대로 오시면 직진 좌회전 오면은 경기 테크노파크 오잖아요.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면 생전 처음 가본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인 거죠.
저는 독일 메타 아이오사의 AR 기술 중에 일부인데요. 여성을 위한 에어컨 필터 청소법, 선풍기 날개 조립법 등이 나옵니다. 뭐 저건 당장 보급될 만한 기술은 아니에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기술도 있다는 건 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 말로 하죠. 네. 다음 차례 뭐니 하고서. 네, 저렇게 해서 생전 처음 본 자동차 부품 조립 가능하고 생전 처음 본 비행기도 조정이 가능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게 됐는데요. 자, 올해 CES, 작년 CES에 나온 자동차 특징입니다. CES라고 하는 거는 컨슈머 일렉트릭쇼니까 세계 최대 가전쇼인데 작년의 특징이 뭐냐? 벤츠, 아우디, BMW가 참여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계업체, 오프라인 업체였던 업체가 우리는 가전회사라고 선언한 거예요. 올해는 더 크게 참여했어요. 무려 축구장 3개 규모입니다. 축구장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시 공간인데 3개 규모를 전부 자동차계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전쇼인지 자동차 쇼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나온 작년에 나온 컨셉카들의 제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왼쪽에 있는 차가 뭐가 다르나요? 우리 차랑 다른 거, 우리 차는 예쁜 여자 없어요. 이거 빼놓고요. 뭐가 다르죠?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뭐가 다릅니까? 네, 운전석이 뒤로 돌아가 있다는 게 다른 거죠.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컨셉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그게 본물 터진 나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혼자서 주차하는 차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길 막히면은 뛰어가는 게 빠른데 특히 서울은 다 그렇습니다. 2km 한 뒤에 몇 시간씩 걸려요. 지금 길에다 차 버리면 미치는 소리 듣죠. 앞으로는요. 나 먼저 갈게 하고 가면은 차가 혼자서 알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엉덩이 들이밀고 주차하고 주인님 저 주차 끝났어요? 하는 차들이에요. 교육 끝났으니까 데리러 하면은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게 집이던 100km 떨어진 집에서도 여기까지 데리러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입니다. 실제로 100km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게요. 이번에 BMW는 그거 가지고 잘 봐. 900km 떨어진 실리콘밸리에서 5명의 컬럼니스트를 태우고 행사장인 라스베가스까지 운전대 안 잡고 옵니다. 무인차로 바로 오는 겁니다. 봐, 900km 무사고로 올 수 있잖아, 우리는. 그랬더니 아우디 회장은 아예 본식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도 차 소개해 줄게. 근데 차가 없어요. 보통 이게 천 씌우고 차가 중앙인데 미리 세팅돼 있어야 되는데 차 불러줄게. 마이크 대고서 저쪽 행사에서 핑미요 나를 데리러 왔다 했더니 저기서 자동차 주인님 부르셨어 하고 아우디 회장을 해서 튀어나옵니다. 말만 하면 언제든지 튀어나온 차. 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이것이 인류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벌써 벤츠, 아우디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가전입니다. 프로그램 덩어리고 소프트웨어 덩어리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자동차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정화 중소기업 총장님 뵙고 식사하는 도중에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원장님 그 자동차 중소기업도 많이 만나요. 아 그래 총장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이고 뭐 동력만 전기로 바뀌는 거지 그래봐야 자동차 아니에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 추우면 저기 냉난방 해야 되고 운전은 해야 되고. 총장님 그분들 그러다가 한 방에 쑥 가십니다. 얘는 자동차가 아니라 좀 말해주세요. 저 오른쪽에 구글 차 보세요. 앞뒤가 없습니다. 저 차 타시면 운전석이 전부예요. 운전대 자체가 없어요. 백밀러도 없고 사이드밀러도 없고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 기어 다 없는 차입니다. 차가 혼자 운전할 건데 그게 왜 필요해요? 테슬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요. 왼쪽에 보시면 페라리처럼 멋있게 생겼습니다. 제로빅이 4초밖에 안 된 차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차가 없죠. 그리고 400m 돌파하는데 제로에서 역시 12초 대 우리나라에 저런 차가 없습니다. 슈퍼카 성능. 여러분 전기자동차면 힘이 없을 거다. 석유차에 비해서 석유차에 대해서 힘이 없다. 아닙니다. 슈퍼카급이에요. 근데 가격은 5억짜리 페라리급인데 가격은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난리도 아니죠. 그 차의 왼쪽에 보시면 뒤트렁크 넓죠. 바로 우측 상단이 앞 트렁크, 프런트 트렁크 본넷입니다. 후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 후드를 열면은 본넷을 열면 후드 안에 가득 메워진 쇳덩어리. 이게 자동차 150년 역사하고 기술의 경쟁력이에요. 저 쇳덩어리는 무게가 쇳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 뭐 자꾸 움직여요? 이 인공지능 컴퓨터인가 봐요. 여기서 혼자서 뭘 동영상 들고 그래.
여기가 아니네. 아까 이거 넣은 게 이제서야 시행이 됐네. 되게 반응이 느린 놈이네. 그런데 어떻게 저걸 자동차랍니까? 기존의 자동차에서 물려받은 유산은 딱 하나예요. 고무바퀴 4개입니다. 고무바퀴 4개 철판을 깔고요. 그 위에 배터리가 쫙 깔립니다. 전체 면적에. 그 배터리 위에 스마트폰 하나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나타가 2천만 원을 들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왜요? 저 안에 들어가는 쇳덩어리 람다 엔진, 헤미 엔진 그 람다 엔진, 헤미 엔진에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이 지합되어 있고 무게도 있고 기술이 거기 뭐 수많은 부품처럼 목숨을 걸을 거예요. 그 저 엔진에다가 공조가 들어가서 한라 공조, 만도 기계죠. 만도 기계가 현대자동차의 에어컨 난방적인 하는 거고요. 근데 저렇게 되면요. 엔진이 없는데요. 축장치, 뭐 현가장치, 뭐 방향장치 그리고 냉난방 다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차가 보급된 순간 현대자동차 밑에 부품 공급 업체는 싹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되고 나와서 키패드 만든 업체를 비롯해가지고 싹 다 망했잖아요. 터치로 바뀌면서요. MP3, PMP 다 돌아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2, 3년 사이에 망했습니다. 저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2개 업체가 위험해진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4대 기업 중 2개는 위험해요. 우리나라 기업 4대 기업이 LG, 삼성, 현대, SK인데요. 일단 SK가 당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석유 안 팔리죠.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 금방 얘기를 했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 유공이죠.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연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휘발유 1리터 요즘 1,500원 떨어졌는데 하여튼 2,000원어치 넘으면 10km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연비 10km 그런 데나 소나타. 지금 전기는 200km 가는데요. Electric car which claims to be able to reach 60 miles an 그것도 hour 안 냅니다. in just 사실은. 4 seconds. Finally putting it in. The front trunk with nothing. Yeah, with nothing in it. We're going to be creating supercharger locations throughout the UK. So you'll be able to charge anywhere at a Tesla supercharger location.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with these supercharger locations is that they're free. So if you buy a Tesla, you'll be able to travel for free anywhere in Britain. And it's free forever. And I'll add one more thing to that, which is we're going to be installing solar panels at all of the supercharger locations, which are intended to develop. 여러분, 우리 테슬라를 사시면 영국 전역에 슈퍼차저 로케이션 충전소 설치해 줄 거예요. 초고속 충전소.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충전소는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가서 돼지코만 꽂으시면 항상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7,000개 충전소 설치해놨습니다. 기존의 태양광과 배터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뉴욕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짓고 있어요. 아마 최고의 태양광 패널이 거의 생산될 거예요. 그리고 네바다주에다가 기가팩토리, 이름들도 얼마나 큰 공장인지 알겠죠? 세계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다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들어간 건 80년대 기술을 만든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거 가지고 저 정도 출력을 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만든 최첨단 배터리를 이용하게 되고 배터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테슬라 자동차 라인업이 다양해질 거예요. 아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고무바퀴 위에 배터리가 다예요. 전기 자동차는요. 그러니까 저게 나오게 되면은 석유 회사 제품들은 다 망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자꾸 부동산만 얘기하니까 정부가 왜 내 때에서 부동산 폭탄이 안 터지길 바라는 거예요. 폭탄 넘기게 다음 정부에. IMF 때도 그랬어요. 바로 전날까지 국무총리 나서 뭐합니까? 우리나라 IMF 없습니다. 한데 그 다음날 그 IMF 선언을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다음 정부한테 넘겨서 거기서 터지게. 못 막은 거야. 김영삼 정부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큼 빨리 변한지 보세요. 이래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석유 가격이 50% 하락했습니다. 왜 석유 가격이 50% 하락했죠? 이게요. 여러분 석유 가격이 50% 하락이면요. 100달러 50개 내렸으면요. 전시상황입니다. 1년 만에 100달러의 석유가요. 200달러로 올라가도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올라가도 오일 쇼크지만 내려가도 오일 쇼크입니다. 왜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거라 예상 못했거든요. 오일은 어디 한동돼 있습니까? 오일은 선물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곡물과 오일과 금은 선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선물은 주식에 연동돼 있고 주식은 환율에 연동돼 있어요. 세계 선물을 좌지우지하는 석유가 50% 하락했으면 세계 지금 선물 시장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환율은 당연히 지금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요. 세계 석유 시장이 왜 어떻게 50%나 떨어진 거죠? 석유 소비 1년 새 50% 줄일 수는 없을 테고. 석유 소비는 그대로인데. 예, 쉘이죠. 수요 공급의 문제예요.
수요 공급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죠?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수입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석유를 어떻게 사왔냐? 달러로 사왔어요. 미국은 굉장히 그동안 2000년까지 경제를 쉽게 가져왔어요. 왜요? 우리 한국한테 100억 달러 물건을 사면 아까 보신 우산을 만 개 주문해서 사면은 미국은 뭘로 줍니까? 달러를 줘요. 그 달러가 뭡니까? 종이에다 잉크 바른 거예요. 이거 주면 우산 만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IMF 때 55달러까지 외환보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외환보유가 지금 3,600억 달러입니다. 360조가 쌓여있다는 얘기인데요. 360조 물건을 미국에 팔았는데 미국은 종이 던지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 줘요? 100만 원 물건 주고 사갔는데 100억 사갔는데 돈이 안 돌아가니까 뭐 갚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3,600조요. 전쟁 나서 한 10분의 1은 불타서 없어지고 찢어지고 불타고 또 중간에 20-30%는 자연 소멸돼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달러는 반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돈 찍어서 물건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게 진짜 미국이란 나라였는데 2000년까지요. 2000년 이후 경제가 바뀌었죠. 인터넷 보급된 이후로. 첫 번째 유로화가 생겼어요. 유럽이 외환보유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하게 됩니다. 야 달러 들어 가져가 물건 내놔. 야 달러 100달러 들어 가져 너도 그만큼 물건을 내놔 자식아. 중국이 2000년 이전까지 전혀 존재 가치 없던 나라였는데 세계 경제 가장 큰 축이 됐어요. 위안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이잖아. 위안화 쓸 거예요.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달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선 제일 먼저 한 경제 슬로건이 뭡니까? 리메이킹 US예요. 미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경제 정책의 가장 골조가 뭡니까? 금융강국 미국인가요? 서비스 강국 미국이요? 전혀 아니죠. 오바마 정부가 내선 미국의 경제 원칙이 뭡니까? 제조 강국 미국이에요. 달러가 돌아오니까 물건을 제조해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달러를요. 들어온 달러 받고 물건 해줘야 돼요. 당장 달러 물건이 없으니까 지금 제조 강국으로 꽤 많이 부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요. 자신감이 차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오바마 1, 2기 동안은. 그동안은 뭘 하냐? 석유 그러면 들어간 돈을 줄이자. 미국은요. 석유가 300년어치 매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 어떻게 됐냐? 75년부터 법으로요. 석유 수출 금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세계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1, 2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 또 뭐 겪었죠? 쿠바 전쟁, 쿠바 사태 그래가지고 이라크전, 걸프전 수도 없이 전쟁을 한 나라예요.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그럼 중도시 석유 갖다 쓸 겁니까? 이라크전, 걸프전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본토에서 계속 항공모함하고 비행기 석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대비해서 본토에 있는 석유를 안 캤어요. 자동차 보십시오. 야, 우리 320 비축할 이유가 없네. 앞으로는 전쟁 나도 전기로 비행기 돌리고 전기로 찝쳐 돌릴 수 있네. 그 판단이 서니까 야, 당장 들어오면 물건이 없는데 석유를 그러면 사는 걸 줄여. 그래서 석유를 수입을 안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그래서 미국이 본토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2013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어요. 기사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작년에는 일을 1100만 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치고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2월에는 어떻게 됐냐? 석유 수출 해제가 됐어요. 75년 이후로 40년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미국 땅에서 석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거 전쟁 때 써야 돼. 이전 해제됐습니다. 물론 원유는 아니고요. 2차 제품이에요. 그것만 해도 40년의 큰 변화입니다. 이게 미국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싸운 게 뭡니까? 시진핑이랑 싸우는 게 땅 문제를 안 싸워요. 종교 문제를 안 싸워요.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환율을 올려라 내려라. 환율을 올려라 내려는데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하죠? 미국이 양적 완화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달러가 돌아오네? 그리고 석유를 갖다가 사면서 달러를 4번을 쓰는데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온 달러 맞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합니까? 저 위안화를 갖다 절상을 시켜야 되겠고 중국을 망하게 하려면 결국 대가를 내놓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제가 2년 전에 일본 갔을 때요. 2012년, 13년에 일본 갔을 때 1,500원에 갔어요. 환율이. 지금 환율 900원입니다. 600원 날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여러분 생각해서 한국의 모든 부동산 1,500원, 600원, 900원 했다는 얘기는요. 150억까지 빌딩을 살 수 있었는데 일본에 도쿄에다가 이젠 90억까지 빌딩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전체 자산은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그 10% 떨어져도 난리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부동산 아파트가 15억짜리 아파트가 9억 있다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 전부가 날라갔다. 주가가 3천에서 2천 떨어졌다. 전쟁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아베가 뭘 그렇게 자기네 일본의 모든 재산을 3분의 1 갖다 날리면서 그 도박을 하겠어요.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대신 위안을 결상시켜줘. 나는 못해 지금. 난 달러 막아야 되거든 오늘 달러. 난 그래서 석유에서 그거 막기도 바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랬죠? 6개월 동안 안 올릴게. 금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연방제도가. 미국이 금리 올리면요.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 주식 다 물린다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다 글러가죠. 중국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그겁니다. 강달러.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전부 달러가 그걸로 가게 되면은 그나마 중국의 부동산 거품 버틸 때는 것마저 무너지게 되면 중국 그냥 아예 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무슨 전쟁이죠. 환율 전쟁이 서막이 일어나는데 거긴 저는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3차 세계대전 때는 전기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를 좀 캐서 써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고 40년 만에 석유를 캐서 수출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고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석유가 50% 하락하고 선물 거래업자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투명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긴 전기 자동차 저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 관련 업체들은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끼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기 자동차가 줄 첫 번째 선물은 교통사고 제로의 시대예요. 쟤는 무인 자동차인데요. 쟤는 사고를 안 냅니다. 아까 구글차 100만 킬로 무사고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센서가 달려있어요. 사람은 마존차 못 피하죠. 쟤는요. 0.1cm만 침범해도 1억분의 1초 반응으로 같은 속도 튀어나옵니다. 부딪히질 않아요. 미리미리 다 제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1만 건의 교통사고 제로, 환자 응급실 제로, 그러면 장애인 안 생기죠. 보건복지 직원 줄이죠.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사라지죠. 음주운전, 운전학원, 대리기사, 택시사 전부 사른다 보시면 되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뭐 대리기사 운전학원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산업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가 줄 두 번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그래서 아까 테슬라 옵션 플러스 에너지 공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주유소 충전하는데 야 전에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도 주전소 설치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을까? 그 많은 땅에다가 하시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주전소 형태를 지금 주유소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주전소입니다. 주유소는 밑에 수천 톤의 기름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설치 안 되고 학교 근처 설치 안 돼요. 쟤는 돼지코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하나씩 설치 가능한 게 주전소예요. 저거 뭐 1000개 설치하는 게 뭐 어렵다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기 휴게소 50km 하나씩인데 좌우로 50km 10개 좌우로 10개 19, 80, 100개면 전국 커버돼. 뭐 밀집지 가면도 1000개 만 개면 됩니다. 아니 저 1000개 만 개 설치하는 게 뭐가 힘들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대랑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전기자동차 시대라는 건요. 문제는 저게 벌써 왔다는 건데 어쨌든 자동차도 무료로 줄 수 있어요. 상황 따라서는요. 테슬라 정도면요. 자 500만짜리 1000만짜리 가격이 떨어질 건데요. 소나타급이. 자 500만짜리 1000만짜리 자동차 무료로 주면 뭘로 재는 겁니까? 무료로 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줄 수도 있다고 나중에는. 자동차 무료로 주면 1000만 원 어디서 벌죠? 1000만원짜리 차를 공짜로 줘요. 500만짜리 차를. 어디서 그 500만, 1000만 나오죠? 어디요? 아니 충전 지금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에너지 무료로 줬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50만 석유값 안 써도 돼요. 테슬라 사시면요. 전국 곳곳에 태양광으로 주전소 설치 준다니까요. 에너지가 좀 무료니까 벌써 하고 있어요. 미국 다 무료입니다. 에너지. 영국도 무료고요. 한국 들어도 에너지는 무료예요. 여러분. 테슬라 들어오면요. SK 에너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뭘로 1000만 원 벌죠? 차를 공짜로 주는데 그 부품까지 다 합쳐도 착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차 살 때 2천만 원 주고 소나타 사셔가지고 2천만 원 들어가나요? 몇 년 안에? 차가 공짜예요. 차 전체가 공짜예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어텐션이죠. 21세기 경제를 어텐션 이코노미라 그래요. 나 좀 봐주세요. 주목은 24시간 한정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뽑는 것이 광고예요.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이 광고로 검색 광고로 99% 수익을 올렸던 기업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네이버 광고로만 수조를 싼 기업이고요. 여러분 보고 있는 KBS, MBC 전부 광고로 먹고 살고 있어요. 150개 케이블 TV하고 조중동 1500개 인터넷 신문이 광고로 먹고 살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광고 정도가 아니죠. 근데 쟤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지금 왼쪽을 10초 동안 쳐다보면서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100만 원 그래도 아무도 안 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어텐션은 도로에 있습니다. 출퇴근 2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 출퇴근 2시간 뭘 하는 거죠? 안 하셔도 돼요. 야 출근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을 주무셔도 되고 영화를 보셔도 되고 뉴스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딴 걸 하셔도 돼요. 근데 자동차 그럴 거 아니야. 아까 보셨죠? 에코처럼 쇼핑 리스트 한번 넣었잖아요. 그렇죠? 주인님 내일 아드님 생일인 거 알아? 아 까먹었다. 파리바이트 쿠폰 50% 날리고 사다 놓을까? 좀 사다 놔. 그러면 아까 에코가 사다 놔요. 아마존 쇼핑 리스트 넣어줍니다. 그런 거죠. 앞으로 2, 3년 뒤 더 발전해 있겠죠? 걔가 아들 생일 케이크를 사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 중에는 주식 거래 못하고 쇼핑을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출퇴근 2시간 동안 할 일 없어져요. 차가 운전 다 하면요. 그 시간 뭐 할 겁니까? 그 시간에 뉴스 보고 영화 보고 쇼핑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인터넷 어떤 시절에 여러분 열차 타시면 어디 가서 표를 샀죠? 서울역 가서 표 좀 주세요. 부산은. 그러면 4시간 뒤 거 있어요. 그럼 그때 표를 사요. 역 가서 샀습니다. 10년 전에는요. 인터넷 이전에 90년대 기억나시죠? 그럼 4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어요. 서울역에서. 기억나시나? 4시간 죽치고 앉았던 거예요? 인터넷 생기면서 GBS 클릭해서 감히 이제 표를 받으면 돼. 얼마나 편인지 몰라요. 미리 4시간씩 죽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코리아 어플로다 사서 이완의 표가 있죠. 여기서 표를 사시죠. 앞으로 미래 백화점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자동차이죠. 미래 영화 관람실 어디가 됐습니까? 자동차이겠죠. 야 새로 나온 영화 좀 틀어봐. 얘 주인하고 틀어주지 자동차가. 음악 감상실. 광고 하나만으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먹고 사는데 하물며 저기는 여러분 하루 2시간이라는 시간을 어텐션을 독점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단독으로 있는 그 시간은.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여러분 중에서 2시간 했다가 한 기업에 독점당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조선일보를 했다가 2시간 봅니까? KBS를 2시간 봅니까? 구글을 2시간 씁니까? 안 해요. 저거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기업의 새로운 투자입니다. 미래 유통이라든지 인간관계 싹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거는 3년 이내는 돌을지 모르겠어요. SK가 막을 테니까요. 현대자동차가요. 벌써 와 있는 거는 저거죠. 음성인식 기술센 통번역이요. 저희 집사람이 일본 초콜릿 수입할 때 이걸 가져갔죠. 일본은 못하니까요. 제가 내일 일본에 가는데요.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私は明日日本に行くのです。ホテルを予約したいのです。 말하면 전부 번역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해볼까요?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번역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언어들이 들어있냐면 갈리시아, 구자라트, 그루지아 이름도 못 듣는 언어들이에요. 독일, 라오, 라트비아, 라틴,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라티, 마오리, 마케도니아, 말라가시, 말라엘라 이런 나라 생겼나요? 말라엘라? 말라가시? 말레이, 몰타, 몽골, 바스크, 버마, 베트남, 벨로루시 등등등등 벵고르 등등 언어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류 최초로 언어 장벽이 있는 시대를 살게 된 첫 번째 인류입니다. 이걸 모르면 뭘 하게 되죠? 제주국제중학교 때 아이를 보내는 거죠. 영어 유치원 보내고. 걔가 15년 뒤 사이인데 14살에 중학교 1학년. 제주국제중학교 등록금이 연간 5천만 원인데 등록금만이고 기숙사에 빠져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생활비하면 1억이 다 넘어가는데요. 걔가 15년 뒤 사이 나면 15년이 뭡니까? 6년. 고등학교 6년이 뭡니까?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랑스어를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어 말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이거 가지고 중국상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중국말 잘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웨어업이 나오겠죠. 조본. 카이티스 이번 탁장 너무 좋아하세요. 원장님 저거 한번 차보세요. 대파가 측정이에요. 스마트 벨트. 쟤는 차지 마세요. 제 차면 자동으로 벨트가 줘서 좋긴 한데요. 잔소리가 심해요. 일주일 지나면요. 주인아 1kg 살쪘다. 뱃살 늘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1세대 구글 글래스. 이미 저때 어느 정도 기능이 탑재되냐. 주인아 432 거기 서봐. 거기서 5분 뒤에 25분 타고 2,000원 내면 40분 뒤에 고베 도착해라 알려주는 거 있고 심지어는 저기 안경에 보면은 카메라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봤죠 여러분들요. 처음 봤지만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인식 들어가서요. 페이스북 링크드인 명함 찢어서 바로 명함을 찢습니다. 다시면서 길 가는 모든 여자의 명함이 저한테 떠요. 3년 전에 벌써 그 기능 들어왔다가요. 사생활 침해단 이유로 삭제된 기능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기능입니다. 저희가 작년 난 구글 2세대인데 실장님 비슷하게 생겼죠. 저 렌즈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만 저 렌즈 쓰고 손님 상대면요. 사장. 앞에 여자 손님이 그거 싫어해. 이 옷 싫어해? 손님 이 옷은 어떠세요? 사장 그거 팔 수 있어. 그 여자 손님 그거 되게 마음에 들어해.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는 어플입니다. 무려 3개나 나왔어 작년에. 제가 데이트하면서 맨날 여자에게 차있다. 저 그래서 필수예요. 왜요?
스키 타실래요, 홍길순 씨? 사장아, 주인아, 저 여자 스키 트라우마 있나 봐. 인상 안 자줬어. 그래? 노래방은 어떠세요? 노래방 좋아한다, 저 여자. 저희 오늘 밤 놀 수 있어. 그 어플이에요. 3개나 나왔습니다, 장면. 이 정도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 글래스 끼고 이어폰 끼시면 여러분들은 중국말 하는 걸 한국말로 들을 수 있어요. 안경은 패션을 망가뜨려 또 만들어졌죠. 시계 종류도 있죠. 지지난주 나왔죠. 애플워치, 작년에 삼성기어. 시계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렌즈 끼요. 렌즈 끼면 좌회전, 우회전, 트롤비가 눈알이 표시됩니다. 렌즈는 난 눈이 아파서 못 써. 그래서 또 만들었죠. 일렉트로닉 타투. 그러면 키 밑에처럼 붙여. 붙이시면 뭐가 되는 거죠? 중국 사람 말하면 골전도로 한국말이 전달이 돼요.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칩 형태가 됐던 전자물신 형태가 됐던 웨어러블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사장, 이 개목걸이 이거 인식표 이거 좀 없앨 수 없니? 이거 돼야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대기업 요즘은요 이거 목걸이 돼야 문이 열려요. 목걸이 있으면 문도 못 열어요. 이거 놓고 다니면 다시 택시 타고 갔다 와야 되잖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그 업체가 뭐 했습니까? 전 직원에게 주사기를 놔줬어요. 주사기로 손바닥에다가 칩을 놔줬는데 RFID 칩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좁쌀만해요. 어느 정도로 작으냐? 공항 검색도 안 걸립니다. 검색통지도 안 걸려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 손은 들고 다니잖아. 항상 안 놓고 다니잖아. 손만 안 자르잖아. 그러니까 손을 대면 문이 열리고 출퇴근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판기에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걸 놔줬어요. 전 직원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사실 거고요. 좀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거 목걸이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순간 한국어로 들리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어느 장면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형태가 얼마큼 다양한지 좀 보세요. 동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요건 아직 컨셉 제품인데 한번 보세요. 서울의 블레스. 물속에서도 동작하고 굉장히 편하게 동작하는 제품이죠. 중간부터 봐야 돼요. 저 많은 게 이 안에 들어갔죠.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10년 전에 아이들 잘하는 거 키우기 동영상 찍겠다고 300만짜리 소니 캠코더 사셨죠? 200만짜리 디카 사셨죠? 100만짜리 컴퓨터 사셨죠? 100만짜리 텔레비전 사셨죠? 라디오 사셨죠? CD롬 사셨죠? 수평계, 만보계, 혈압계, 심장계 그거 다 지금 저 안에다 들어있습니다. 요만한 거예요. 앞으로 점점 작아지고 그와 관련해서 바뀔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언어 장벽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맘먹으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한국어로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한국어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 이런 데 가보시면요. 옛날에 이런 사이트가 못 봤죠. 지금 브라우저다 이렇게 보면 번역 기능 탑재되어 있잖아요. 이 페이지 번역하시겠어요? 옵션. 일본어를 한국어로 항상 번역. 그렇게 바로 나옵니다. 독일 기계 추락, 화근 테러 대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본 사이트입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한국어로 바뀌어요. 150명 희생자를 독일 저머닝스 기계 추락은 부조사 의도적으로 한 가능성이 높은 걸 수사하는 게 조사 밝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일본 사이트 중국에서 맨날 돌아다닙니다. 일본 사이트 애니메이션에서 맨날 한국어로 보고 있어요. 맘먹으면 뭐든지 한국어로 다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카메라로 찍으시면 한국어로 나와요. 기존에 천년째 나온 라틴어 책이나 한자 책도 찍으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벽 무너진 걸 모르고서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큰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라쿠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라쿠텐 벌써 이런 시대 준비한 거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 여러분 많이 사세요. 우리 식품 좋아하죠? 일본 식품. 일본 하면 면이잖아요. 면 사서 좀 드세요. 그래서 뭐가 했는데 없죠? 예. 그래서 이 돈 맛있어, 이거 맛있어, 돈 부리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장바구니 추가하면 지마켓에서 똑같습니다. 3일 뒤에 여러분 집에 도착합니다.
저 일본이 쇼핑몰이 한국에 전국을 팔게 가지고요. 라면 2만 원 팔게 가지고요. 한국에 공문이 서련장 한번 해줬어요. 온라인이니까요. 그동안의 국경이 뭐였습니까? 언어였어요. 우리가 중국 사이트도 언어 때는 못했다고요. 여러분 사이트 웹 접근성만 시키면 중국인들이 자동으로 번역해 봅니다.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어 아이들이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입니다. 옛날에는 한류 기사를 누가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됐어요. 태국어로. 지금 안 그래요. 아이들 바로 네이버 담아서 봅니다. 제가 일본 나와서 바로 일본 사이트 한국어로 보듯이 네이버 담을 바로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로 보고 있습니다. 번역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죠? 여러분 현재 매출이 10억이다. 1억이다. 가만히 앉아서 중국인 배송 결제만 하면은 매출을 30배, 중국 10억이잖아요. 우리 30배 시장. 15억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중국인 배송 결제만 시간에. 실감이 안 나시나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백화점에 35년 동안 이 매장이 백화점 개설하고 나자 이 매장이 우리나라 백화점 1위를 계속 찾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매장이죠? 어느 매장이 백화점 1위였죠? 잘 모르시겠어요? 35년 전에 문을 연 백화점이 어디죠? 신세계는 수년이 거의 든 적이 없어요. 롯데 명동 본점입니다. 거기가 이제 항상 백화점 1위였죠. 작년에 바뀌었어요. 누가 백화점 1위로 올라섰을까요? 아닙니다. 부산 롯데 손님 없어요. 의견은 조시고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화점 형태는 아닐 거예요. 롯데 본점이 3개층을 빌려 쓰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이에요. 중국인 상대로 해가지고 백화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롯데가 알리페이라고요. 중국인들이 결제한 알리페이를 도입을 했어요. 그 알리페이 도입하자마자 한 달 결제액이 1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억이 알리페이로 결제돼요. 백화점 역사를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중국인들이 얼마큼 지금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 영향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주대 갔거든요. 지난주에. 전주에 가면 전주대 우석됐습니다. 거기에 한국 외국인 학생 몇 명 같아요? 뭐 광주, 호남대 이런 데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어떻게 돌아가고 선물이 여러분 여러분 사업만 열심히 하시다가요. 어느 순간 딱 돌아오시면 여러분 사업 고립돼 있습니다. 무까지만 열심히 해도 다 망했고요. 닌텐도 게임기만 열심히 하면 망했고요. 네이트의 콘텐츠 공부 다 망했고요. 무까지 망한 것이 무까지가 아니에요. 경쟁 무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1년이 되면요. 새해가 되면 2001년 다이어리 한번 하고 또 뭐 사셨죠? 2000년 서울시 도로교통지도 전국 도로교통 이거 책 꽂고서 오늘 영업할 때 어디 가죠? 1회 A역 47페이지 강남에 여기 유턴 없네. 이렇게 해서 영업 다니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럼 지도체 누가 망하게 한 거예요? 경쟁 지도체가요? 내비게이션 망하게 한 거예요. 즉 은행에서 온라인 빼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은행 업무를요. 여러분만 잘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가지셔야 되고 특히 세상 돌아가는 중심은 IT입니다. 현대사는요. 그래서 그 우석대나 이런데요. 중국인의 유학생만 1,500명입니다. 호남대도 1,500명이에요. 뭐 지방만 그러냐? 경희대 졸업한 지 얼마 됐어요? 4년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국인 학생 몇 명 있어도 같은 거예요? 아니 저 입학할 때 한 명도 없었죠. 입학은 한 8년 전일 테니까. 지금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경희대 오늘 등교한 중국인하고 외국인 학생들 2,700명입니다. 뭐 스카이는 다르냐? 연세대 작년에 3,672명 등교했습니다. 101개 나라에서 연세대 와 있어요. 경희대 앞에 가시면 2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차이나타운이 생겼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그 차이나타운의 70% 유학생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백화점 1위가 바뀌는 1년에 바뀌는. 작년에 알리바바 사장이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만났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지마켓 사장이 미국 가서 오바마 만난 겁니다. 일개 쇼핑몰 사장 대통령 만날 때 알리바바가 대단해요. 작년 11월 10일 알리바바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쇼핑몰 하루 매출액이 10조 2,800억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쿠팡이 일단 뼈 빠지게 1조 원대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합의 10조를 해요. 작년에 매출이 아니라 알리페이 결제만 8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대통령이 와서 800조 알리페이가 그 알리페이 도입한 롯데가 면세점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매출 30배 늘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뭘 팔 수 있어요? 우산도 팔 수 있고 아스팔트도 팔 수 있고 음악도 팔 수 있고 영화도 팔 수 있고 신발, 귤 다 팔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팔면 누가 팝니까? 일본이 파는 거죠. 한국만큼의 물건 경쟁이 가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잡으면 일본이 저 시장 가져갑니다.
인도 12억, 인도네시아 3억, 필리핀 1억, 아시아만 50억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누가 잡내서 하면 3년 안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기술적인 얘기는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끝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에 중요한 거는 웹 접근성. 이걸 꼭 그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요. 거기에 변화 대응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주퐁에 관해서 이제 강의 끝나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잘 모르시면요, 주퐁을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알리바바에 10년 전에 200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상장했거든요. 그 200억 지금 80조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장할 곳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진짜 쉽게 벌려. 200억 투자해서 그게 80조가 됐어요. 이런 기술이 전부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과 설명이 끝이었습니다. 음성 하나 가지고 벌써 40분 넘게 얘기가 진행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20시간을 해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이런 것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초연결 시대가 오고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하이브리드 등등 뭐 브링여 온디버스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술적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아셔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원장님 얘기 잘 들었고 잘 얘기 들었어요. IT 기술 발전 놀란 건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는 IT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과자 가게야, 롯데제가. 우리는 라면 가게, 농심라면. 우리는 옷가게야. 아니 라면에 무슨 IT가 들어가. 물하고 젓가락 있으면 되지. 우리 옷가게 무슨 IT가 들어가 가보면 재봉틀로 실수 없지. 우리는 흑퍼먹어 가게야. 토건회사. 삽하고 포클레인만 있으면 되지. 거기 공사장 가보세요. 거기 포클레인밖에 없지. 거기 무슨 IT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제까지 그러셨습니다. 내일은 아니에요. 불과 4, 5년 전 대구 와서 이 얘기했더니 앞으로 터치습니다. 우리가 그거 만들어요. 키패드. 연간 매출의 6천억입니다. 2009년 4분기 매출이 1618억. 근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어디까지 그러셨죠? 내일부터 아닙니다. 아이폰 도입되자마자 3개월 뒤 그 회사 매출이 810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폰 매출 자체도 사라졌어요. 2천억, 6천억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세계 최대 업체들 예를 듭니다. 자라, 패션 업체이죠. 세계 최대입니다. 뭐 얘기 생략하고요. 이봉진 사장님 질문했어요. 사장님, 자라의 경쟁자 누구예요? 누가 자라 망합니까? 경쟁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업체가 1등을 망하는 게 거의 없는 일이에요. 네이버 이기려면 네이버보다 더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보다 더 많은 콘텐츠와 수십 전의 현금과 네이버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가진 기업이 없어요. 네이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겼어? 다음에 있어야 하겠어요. 그럼 어떤 때 네이버가 많은 거죠? 네이버가 필요 없어질 때. 요즘 직방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 부동산 거래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안 씁니다. 그거 하면서. 아까 보신 팔찌 자동차 네이버 안 들어가요. 배달앱을 배달하면서 네이버 안 씁니다. 이러면 네이버 망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하면 지도치 망하죠. 우리 자라의 경쟁자는 없어요. 남들은 3개월 걸리고 우리는 2주 만에 없어집니다. 근데 얘는 무서워서 2020년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옷을 만들어요. 여보 옷이 없으면은 현대백화점 이마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봐. 도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형이 필요하면 인형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인형이 필요해. 그러면서 도면을 찾죠? 인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만들어져요. 컵이 깨졌으면 컵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마트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손잡이 없는 잠깐 기다려 뚝 누르면 컵이 만들어져요. 이게 옛날에 신의 영역이에요. 2분 전에 없었던 컵이 2분 만에 나온다. 신의 영역입니다. 무예수가 창조되는 거. 아까 우산 발표하신 선생님 보니까 정말 좋은 기술인데요. 문제가 뭡니까? 그런 것들요. 3D 프린터가 보호되면 집에서 우산은 그걸 사출해버릴 수가 있어요.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도면만 있으면. 그 우산이 팔리기도 전에 개인들이 집에서 우산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생각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돼 있냐는 거죠. 경쟁업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옷업체? 의식, 먹는 거요. 왼쪽에 아래가 옛날 프린터입니다. 참 모양 없긴 하죠. 지금은 오른쪽 왼쪽 이처럼 나와요. 여기다가 밀가루, 옥수수가루 넣으면 바로 음식 만들어져요. 100개의 음식 프린터 목표라고 합니다. 브라운햄 브라운이 만들어지고 허니버터 치면 허니버터칩 만들어져요. 맛동살 만들어집니다.
그게 별거 있어요? 얼마 전에 대장균 씨를 동서식품 문제가 됐었잖아요. 깨끗한 씨를 먹고 싶죠. 씨를 옥수수에 설탕 좀 친 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우리가 생산을 만들지 못해. 옥수수에도 씨를 못 만듭니다. 일반인들은. 그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공장이 저만해진 겁니다. 동서 씨를 만드는 공장, 포스트 만드는 공장, 맛동상 만드는 공장 라인이 저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100가지 음식은. 신애들이 다 음식 만들어 놓을 건데. 뭐 뷰티는 정말 아니겠지. 보세요. 화장품 보세요. 왜 아모레는 보라색 화장품 안 팔까? 저 한국인 여성이 개발한 겁니다. 미국에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미국 가서요. 왜 아모레 보라색? 스마트폰 보라색 딱 찍으시면요. 출력돼 나와요. 저거 아이섀도우 볼터치 립스틱 만들면 돼요. 지금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경쟁자는 결국 자가 화장품입니다. 몇 년 뒤엔요. 요즘 여러분 팩을 하고 있잖아요. 팩 문제가 뭡니까? 아 이게 도대체 어떤 화학물질 쓰는지 알 수가 없죠. 얼굴이 썩을지 나쁠지. 가장 좋은 천연팩인데 그래서 오일을 갖다가 채칼로 썰어서 발랐어요. 지금 나오는 프린터 뭡니까? 화장품 프린터. 오일을 넣으면 얼굴 형태로 마스크가 쭉 출력돼 나옵니다. 100% 완벽한 천연팩이에요. 오일에서 바로 그 천연 젤팩 형태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여성 여러분들 어떤 걸로 팩 하시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어딘 수입산 팩을 하시겠어요? 오이 넣으면 오이팩, 귤 넣으면 귤팩, 사과 넣으면 사과팩이 만들어지는 프린트를 이용하시겠어요? 사실 여성용 화장품 요거가 10만 원이에요.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가요. 재료만 넣으면 몇천 원씩 넣으면은 만드는 더 중요한 뭐죠? 앞으로 저 자동차 타면 자동차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주인아, 많이 피부 안 좋네. 황사도 심한데 자외선 차단 30P 그리고 유지방 70%의 비비크림 필요하겠다. 내가 만들게. 그 자동차가 프린터한테 출력해놔 그러면 집에 가면은 내 얼굴에 맞는 유지방 72% 자외선 30P 비비크림 만들어지고 그걸로 비비크림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자가 화장품이 가장 큰 경쟁자예요. 집은 누가 합니까? 집을 무슨 저기 사람이 짓습니까? 옛날에 사람이 졌죠. I'd like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is. So again, this is work done by Quentin Lindsay, who's a 보시면 이 로봇들이 지들이 알아서 다 집을 짓습니다. 명령만 도면만 주면 돼. 야 너는 풀 가져와. 아 너는 시멘트 가져와. 너물 가져와. 뭐가 필요하냐? 아 기둥이 없네. 아 내가 기둥 가져올게. 아 하나 더 가져와. 그래서 저 드론들이 덩치가 커지고요. 관절이 더 자유로워지고 대수만 많아지면 1000m 빌딩 단 하루에 올릴 수 있을 때 올들요. 어차피 빌딩의 조립식입니다. 지금 건축법상요. 여러분 작년에 중국에 52층 빌딩 며칠 만에 올라갔죠? 19일 만에 올라갔죠. 드론이 있었으면 하루 만에 올라가요. 지금 63빌딩 분량 다 좋습니다. 사다리차 20층밖에 못 가요. 우리나라 사다리차. 물은 중일 때는 떨어집니다. 물이 63빌딩에 안 올라가요. 63빌딩 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 드론 있으면요. 1분 만에 거기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수압폭탄 따닥 던집니다. 사람 쓰러지면 네가 오른발, 네가 왼발, 내가 왼쪽 다리 있게. 1분 만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끄고 1분 만에 환자를 갖다가 병원 데려갈 수 있는 거 드론밖에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서 1000m 고층 빌딩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땅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토목건설, SOC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드론이 오게 되면. 실제로 미국이 이번에 아마존에 우리나라에 진출하는데 그 아마존의 로봇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보시죠. 아마존이 벌써 실내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냐? 드론을 현재 못 쓰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쓰고 있어요. 중간부터 보시죠. 이 많은 물류를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보신 것처럼. 저런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저런 물류 회사들과. 드론이 되면 제게 바로 집까지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드론의 기술력.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라고 벌써 만들어놨어요. 허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 허가는 안 해주죠. 야 하늘에 수십만 대 드론이 물건을 들고 다니는 그걸 어떻게 꼴을 쳐다보니 시민들 불안할 거 아니고 떨어지면 머리통에 박살날 텐데. 그렇죠. 하늘에 수십만 대 막 있는데 돌아다니면 참 정신사납죠. 예. 정치적인 이슈를 허락하는 게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바로 집 앞까지 갑니다. 창고 시장까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저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하나 딱 해결돼서 정치로 드론 써도 돼. 드론 써도 돼 하는 순간 건설업계 싹 다 재편됩니다. 드론을 가진 업체가 건설업체가 되는 거예요. 유통, 한진 택배? 무슨 한진 택배입니까? 드론이 바로 집까지 1분이면 날아다닐 수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하냐 안 하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영국은 무인 자동차 벌써 런던 근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법을 만들어서 28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4개 클러스터에다가 무인 자동차 도시를 만들어 놓은 상태 영국은요. 이 정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진도 전월세 부동산. 마지막으로 로봇 하나를 보여드리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가장 중요한 기술을 다 합친 것보다 이 로봇 하나를 못당해요. 작년 7월에 보고 경악했던 로봇입니다. 관절 움직임 보세요. 우리 로봇이 손 하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세게 지면 계란이 깨지고 약하게 지면 계란이 떨어지고. 근데 저렇게 자유로운 관절과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화는 훨씬 더 잘하죠.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저 로봇이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에는 티핑 포인트가 된 제품들이 있어요. 인터넷이 69년에 벌써 만들어졌지만 웹이 등장하면서 20, 30년 만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왔고요. 스마트폰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세대가 열린 것처럼요. 각종 로봇이 많지만은 다 그냥 로봇의 수단이었어요. 저 로봇은 완전히 다른 로봇입니다. 보시니까 관절이 움직임해요. 아까 보신 에코 같은 건 세 발의 표예요. 저 로봇을 사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와가지고 주인아 일어나 흔들어 깨우는 로봇입니다. 흔들어서. 아까 에코처럼 말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걔네 옆에다 두고 자야 돼요. 멀리 있으면 소리를 안 들으니까. 와서 흔들어 깨워요. 밥도 같이 먹고. 저게 성기능 들어갈 거예요. 성기능 들어가면요. 남자 여자 안 사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3년 이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보신 환율 전쟁, 미국 금리 강달러로 금리 인상 문제, 외부적인 내부 문제가 뭡니까? 출산율이 절벽처럼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출산이 이렇게 떨어지려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3학년이 300명, 1학년이 150명이에요. 반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실감 안 나시죠? 여러분 아까 경희대라든지 중국인 유학생 3층, 4층 실감 안 나시죠? 여러분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35세, 40대 남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미혼율 몇 %인지 아세요? 35세, 40세면은 우리나라 경제 꽃이에요. 가장급. 아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보내는 아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이 1.2는 잘못된 통계예요. 그거는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았다는 뜻인데요. 실제로는 4명의 성인 중에 둘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 하나 낳은 거예요. 4명의 성인이 하나 낳은 거예요. 출산율 0.5%입니다. 그나마 좀 35세, 40세가 절반은 아니는데요. 지금 그런 30에서 35세가 결혼할 것 같습니까? 걔네는 문화 자체가 안 하는 문화예요. 25세, 30세 더 할 테고요. 애 안 생겨 앞으로요. 얼마 전에 구로 개봉역에 가서 로얄 레이슨 웨딩 시장 갔어요. 일요일에 딱 한 팀 결혼합니다. 거기가 뭐 한답니까? 평일에 돌잔치, 환갑잔치, 주말에 10팀 결혼하는데였어요. 옛날에는. 웨딩 시장만 망했으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뭘로 키웠어요? 아가방 브랜드로 키웠잖아요. 아가방, 리들 브랜드, 리들 헌트. 지하철에서 집까지 오는 가장 대려변에 좋은 데는 유아 브랜드 몇 개 업체가 쭉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가방 브랜드 보이시나요? 아니 유아 브랜드를요? 길거리에서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제 친구는 조선족이에요. 우리는 여자는 결혼해야 돼. 베트남 여자든 조선족 결혼해야 돼가 우리 세대였고요. 지금 30대는 다 포세대예요. 다 포기하지. 뭐 출산, 육아, 뭐 결혼, 뭐 다 포기야. 집 같은 거. 그냥 즐기면서 살지. 걔네는 난잡한 성생활의 대명사인데요. 그것도 걔네가 마지막입니다. 왜요? 일본 정부가 마치 데이트를 해요. 너희들 왜 결혼 안 해?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그럼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주는 출퇴근 시간에 데이트를 해. 그래서 일본의 도쿄나 이런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좀 데이트해라. 마음에 들지 상대방.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반가반가를 해. 근데 반가반가 하면 너희 어떻게 할겠냐. 너 분명히 얼마나 그 정도면 급해가지고 피임에 실패할까 하면 애생길까. 애생기면 결혼해. 보통 연예인들이 애생기면 결혼하잖아요. 보면요. 그게 이제 일본 정부 시나리오예요. 길거리 데이트를 합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안 해요. 여자에게 돈 쓰면 얼마야. 모텔 교만했다가 밥값 커피 얼마 10만. 야 일주일에 3번이면 30만 한 달에 120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알바비스나 살래. 달관 세대라고 그러죠. 다포 세대 넘어간 애들이요. 나는 100만 원 충분해. 나 여자 안 사귀면 100만 원 살 수가 있어. 그나마 걔네들이 난잡한 성생활 원나시로 했던 게 뭡니까? 여성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인데요.
저 로봇들 보세요. 저기다 좀 있으면은 인조 피부 씌워지고 성긴 인조성이 이미 있어요. 성인용품 가면은 비싸서 그런 거지. 돌도 있어요. 2년 2천만짜리 리얼 돌이 있습니다. 비싸고 막대기라서 그런데 쟤는 깨워주지 않으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 오늘 시험 어때서 주인아? 아 시험 떨어졌어 승진 시험. 아 근데 일단 내가 안아줄게. 이런 내가 밀어줄게. 저러면 어떤 애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쟤는 무슨 로봇이에요? 쟤는 지금까지 모든 로봇이나 이게 휴먼 스마트는 수단이잖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물건 사고 뭐 하게. 쟤는 저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전혀 모르는 건가? 우리 아이들의 삶이. 결혼 좀 해라 아들아. 됐어 엄마. 저기 기순이 로봇이면 충분해. 웃을 일이 아니란다. 저렇게 되면 출산율은 이제 급락하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거. 저 로봇 얼마 정도로 보이나요? 가격? 저 정도의 관절과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로봇. 가격. 지금 나온다 그러면 180만 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한테 가격밖에 안 돼요. 저 앞에 있는 저 패드 가격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언제 보급되냐는 거죠. 지난 2월 27일에 개발자들 300대 딱 올려놨습니다. 300대 대량이죠. 전 세계 개발자 몰려들어서 1분만에 땡 쳐버렸어요. 1분만에 땡 나 한 대씩만 줘. 내가 저기다 데이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기다가 수학 가정교사 프로그램 넣으면은 수학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365 이렇게 하는 거야. EBS 동영상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칠판 적으면서 야 정신 차려. 자 36 곱하기 3 얼마야? 아, 99. 틀렸네. 한 대 맞아. 그럼 수학 강사 원어민 전화 영어 하루에 10분씩 하면서 한 달에 10만 내죠. 저 이따 원어민 프로그램 넣으면은 지금부터 영어 하자. 그럼 또 오피셜한테 대화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아까 뭐 구글 음성 번역 이렇게 되지. 그 영어 원어민 기사 시장 가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지금 영어 무너지면 저게 프로그램만 넣으면 뭐든 다 돼요. 100만 가지 지구에 다닌 겁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개발자가 300대 보급 끝났고요. 테스트가요. 올해 7월에 시판됩니다. 올해부터 닥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이 가져올 전체 콘텐츠 유통 모든 것의 변화, 에너지선의 변화. 두 번째, 음성 통역 기술이 가지고 온 실시간 기술이 가져온 이건 입에서 닥쳐 있는 사건, 변화 중인 사건. 그리고 몇 년 뒤에 나오는 로봇과 3D 프린터 바로 저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 사업에 관한 미래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거기 적혀있는 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